북한의 제2의 도시 개성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북한에 관해 사람들의 첫인상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평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북적이는 거리와 깔끔한 건물은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회관인 것 같다. 그러나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남북 국경에 위치한 고대 수도 개성은 북한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이다. 한때 고려왕조의 수도였으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은 현재 북한의 발전된 도시이며 많은 외신에서 북한의 제2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이 도시 여성들의 삶은 어떤가요? 이 신비한 베일을 밝히기 위해 우리 여행단은 짧은 접촉을 통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이 고대 도시 여성들의 실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배낭여행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씁쓸한 일상을 파헤쳐 본다. 출발 전 평양 관광 가이드는 개성이 북한의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측면에서 개성과 평양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낮은 도시화 수준과 취약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지역 여성들은 수도권 여성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카이청으로 가는 길에 큰 가방을 들고 시골길을 걷는 여성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평양 여성들의 옷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회색 치마와 낡은 신발은 그들의 삶의 고난을 말해줍니다. 투어 가이드는 이들 여성 대부분이 인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가족의 돈을 벌기 위해 카이청이나 인근 시장으로 달려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제한된 취업 기회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농업과 농사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가 시간에는 수공예품이나 가정용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늘립니다. 서비스업에 진출해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평양의 젊은 여성과 달리 개성의 여성들은 취업 기회가 특히 제한적이다. 때때로 도시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 여성들은 교육, 의료 및 기타 인프라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여성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과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성 관광 가이드의 삶의 초상. 길을 따라가는 풍경과 가끔 만나는 백패커들의 모습은 카이청 여성들의 삶에 공감하게 했지만 카이청 도시 지역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흥미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중에 우리에게 설명해준 관광 가이드는 개성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옷은 단정하고 말과 행동에는 자신감과 차분함이 드러나는데 이는 앞서 길에서 보았던 배낭여행 여성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투어 가이드는 그녀가 시험에 합격하여 투어 가이드 업계에 진출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접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농사에만 의존하거나 시골에 사는 또래처럼 주부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성에서 자신과 같은 여성이 드물다는 점도 인정했다. 개성의 여성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특히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어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주로 집 밖에서 일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투어 가이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것은 행운이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 생산과 시장에서의 소액 판매에 의존해야 합니다. 산업과 고용의 병목 현상, 여성 발전의 한계. 북한의 공식 선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여성에게도 교육과 노동의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개성과 같은 도시가 여성에게 충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산업의 후진성과 느린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양의 경제 호황에 비해 개성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농업과 일부 단순 수공업에 남아 있으며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개성의 많은 여성들은 밭일과 집안일을 오가며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들에 대한 부담은 매우 무겁지만 그들의 노동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개성 가족의 중추이지만 이 중추는 취약합니다. 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한 여성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별로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일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눈은 더욱 집요해지고 피곤해졌습니다. 개성 여성들의 양면적인 삶. 개성 여성의 삶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다. 전통적인 족쇄에서는 가족과 농업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현대 북한 사회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가족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한된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끈기와 헌신은 여전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발전은 여전히 느리지만 머지않아 개성 여성의 미래에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성 여성의 삶은 가난 속에서의 인내와 평범함 속에서의 위대함의 삶이다. 그들은 이 하위 개발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평양의 현대 생활에 비해 개성 여성들은 전통적이고 소박하지만 삶의 무게도 무겁다. 기사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가난한 집소녀들은 왜 군인을 선택하는가? 신비한 나라 북한에서 가난한 집안의 소녀들에게도 군복을 입고 여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본, 이스라엘 등의 여성군 입대 전통에 비해 북한 여성 군인의 길은 더욱 특별하고 도전적이다. 김정은 치하에서 북한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군인의 지위가 항상 높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많은 소녀들이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남성이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북한 여성의 군입대는 자발적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군대의 자원보장과 군인의 높은 지위 때문에 가난한 소녀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여군 병력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을 여행하다 보면 철길 주변 초소는 물론 평양 거리에서도 여군이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북한 도시의 독특한 풍경이다. 이들 소녀들에게 군입대는 직업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군인을 가문의 명예로 여긴다. 한 사람이 군인이 되면 온 가족이 영광을 받는다. 는 것이 통념이다. 따라서 많은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은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바라며 군대에 가는 것을 가족에게 보답하는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군 생활, 고난과 안보가 공존한다. 군대 생활은 힘들지만 가난한 가정의 일상에 비해 군대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이들의 선택의 열쇠가 됐다. 북한에서는 서민들 사이에 물질적 부족이 흔한데 자원 확보는 군대가 우선이다. 여군으로서 소녀들은 음식과 의복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일정한 용돈도 받습니다. 비록 이러한 보조금이 크지는 않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소녀들에게는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군이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군사훈련도 매우 엄격하여 많은 소녀들이 강도 높은 신체 및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처음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 생활의 속도에 적응하고 일찍 일어나기, 장기간 훈련, 경비, 순찰 등의 업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점차 자신의 리듬을 찾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들은 강한 신체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수양과 끈기를 배웠습니다. 여군의 꿈, 장교 진급의 길. 북한에서는 많은 여군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진급할 수 있고 장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평범한 소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북한에서 장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어
가문의 영광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 가족과 운명의 변화를 꿈꾸는 소녀들에게 군대는 진급의 길을 열어준다. 여군 장교의 진급 과정은 험난하지만 군대에서는 규정이 비교적 투명해 뛰어난 활약을 한 여군을 인정해 진급시킨다. 가난한 배경의 이 소녀들은 군복과 불굴의 인내로 성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군 장교라는 지위는 이들에게 북한 사회에서 발언권을 부여하고 가족들이 더 많은 자원과 존경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군 생활의 이면, 우정과 소속감. 군대에서 소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훈련하고, 경계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삶의 고난과 도전에 함께 직면합니다. 이러한 집단 생활은 깊은 우정과 소속감을 가져오고, 많은 소녀들은 군대에 있는 가족 밖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으며,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공유하며 점차 강한 동지애를 형성했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는 여군들이 조국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듯 일제히 걸어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결의 힘은 모든 여군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신념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군복을 입고 성장과 존경을 얻으세요. 가난한 가정의 소녀들에게 군대 입대는 직업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자기관리 방법,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 심지어 어려운 생활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군 경력을 통해 그들은 성장과 존경이라는 삶의 귀중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갈 때 몸에 걸친 군복과 어깨에 짊어진 군계급은 그들에게 큰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군 경험을 자랑스러워했고, 이웃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존중은 그들이 군입대를 선택한 데 대한 또 하나의 보상이 된다. 북한 소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군복을 입고 북한 땅 위에 서는 모습은 이 나라의 독특한 풍경이 됐다. 그들의 미래 경로가 무엇이든 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회복력과 삶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김정은 치하의 북한 판매원 같다고 하는 게 칭찬인가요? 알고 계셨나요? 북한에서는 누군가에게 판매원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큰 칭찬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북한에서 판매원이 미의 상징이 되는 걸까? 이 신비한 나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판매원의 뒷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판매원들은 다 너무 예쁘거든요. 영업사원, 아름다움과 서비스의 이중 동의어. 북한에서 판매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국영상점의 판매원은 엄선되어 뛰어난 외모, 위험 있는 기질, 좋은 서비스 태도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판매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다. 이는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괜찮은 직업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검증은 당신이 영업사원처럼 보인다는 자연스럽고 특별한 칭찬을 만들어줍니다. 평양의 대형 백화점에서는 판매사원들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쇼핑몰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제품이 외부 세계만큼 풍부하지는 않지만 전문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고객은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전망과 서비스 태도에도 반영됩니다. 북한 쇼핑몰에 들어가다. 비즈니스의 이면을 엿보다. 북한의 비즈니스 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번화한 도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광고판도 없고 번화한 상점도 많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순하고 깔끔한 소매점과 대형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양 애왕백화점에 들어서면 쇼핑몰이 지하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등 6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인 장식 스타일을 채택했으며 1층 슈퍼마켓 구역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가득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곳에서는 포장지에 코코아맛 탄산음료라고 적힌 콜라는 물론 독특한 사과맛과 파인애플맛 주스까지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쇼핑몰에서 고객은 장바구니를 밀고 포장 봉투에 적힌 지침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제과점에서는 홍콩식 계란 와플과 벨기에 와플을 사려는 손님들이 많아 줄을 서는 등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북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아유타야 백화점의 등장으로 평양의 사업이 국제적인 스타일의 느낌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런 대형 쇼핑 장소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거리 곳곳에 있는 작은 소매점에 더 익숙합니다. 소규모 소매점 키오스크, 일상생활과 가까운 편리한 매장. 이러한 매점은 쇼핑몰과 달리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 앞, 주민 아래층, 심지어 정보기관 문 앞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 키오스크의 대부분은 흰색 텐트와 파란색 장식의 통일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장마차의 제품 카테고리가 많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텐트 선반에는 빵, 라면, 비스킷, 담배, 맥주 등 각종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언제든지 구매하기 편리합니다. 고객이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바구니가 텐트 양쪽에 세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개인이 운영하지 않고 국영 단위에서 관리하며 판매원도 국영 직원이라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 요구도 고려합니다. 그때와 지금, 희귀한 커미서리부터 인기 있는 커미서리까지. 2008년 이전에는 북한의 구내식당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소매점의 수는 점차 증가했으며 점차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통합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쇼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에 통일된 색상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키오스크가 있으면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고 빠른 쇼핑 경험은 북한이 사회 발전에 있어 생활 편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영업사원의 후광, 존경받는 직업이자 사회적 상징.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판매원이라는 직업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매너와 아름다움은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므로 사람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인식은 판매원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사회 시스템에서 판매원은 상품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서비스 문화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들은 멋져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널리 칭찬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콜라 외에도 사과, 파인애플 등 다양한 맛의 주스 음료가 용기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의 판매원 문화와 쇼핑몰 경험은 북한 특유의 사회제도와 문화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북한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단순하고 중앙집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단순한 비즈니스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따뜻함과 봉사의 성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판매원 문화가 사회적 성실성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독특한 사회 통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눈에 벤치마크,
가 되는 것은 그들의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직업 자체가 그들에게 후광을 주는 것입니까? 아침마다 시작되는 엄마의 거친 말, 귀에 익은 그 잔소리 이제는 익숙해. 아버지의 깊은 사랑 말없이 묻어가 따스한 눈빛 속에 나를 감싸줘. 시장을 봐오신 아버지의 거친 손, 하루 일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엄마의 끊임없는 말 속에 숨겨진 사랑의 무게를 나는 느껴져. 잔소리의 뒤엔 사랑이 섞여 있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그리움이 있어.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말들 속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이제는 알아. 어떤 날은 혼나고 어떤 날은 웃고,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느껴 엄마의 걱정스런 눈빛 하나하나, 그 안에 품은 사랑의 무게를. 잔소리의 뒤엔 사랑이 섞여 있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그리움이 있어.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말들 속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이제는 알아. 시간 지나 깨달은 어머니의 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속삭임, 나를 지금까지 울고 웃게 한 건 두 분의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알아. 깨달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속삭임, 나를 지금까지 울고 웃게 한 건 두 분의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알아. 추억 속에 깊게 박힌 미소, 추운 날 손을 잡고 거리를 걷던 날들, 별빛 아래서 서로를 안아주던 밤밤, 우리가 만든 이야기 이제는 기억 속에, 기다리던 편지들, 손 때묻은 종이, 보내던 사랑의 말, 그리움 담긴 편지, 긴 흰 머리에 둘이서 함께였던 날
그리운 목소리 서로 의지하며 지켜왔던 약속들 작은 미스 하나로 불안함을 감췄네. 기다리던 편지들 손때 묻은 종이 보내던 사랑의 말 그리움 담긴 편지 긴 머리에 둘이서 함께였던 날들 우리의 사랑 이야기 너와 내가 주인공 꿈속에서도 느껴지는 그 따뜻한 손길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그 미소의 기억 헤어진 후에도 끝나지 않을 우리의 사랑 할머니와 할아버지 오래된 그리움의 밤 우린 매년 함께 늙어가기를 바래 과거만을 존중하며 건강 기원하네 나이 들수록 몸은 더 튼튼해지고 가을 오면 낮은 더 길어지네 봄이 와 무한한 봄이 돌아올 때 이제 막 어른이 된 기분이야 기억 속 우리 어린 날 떠올리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손을 잡고 미래 향해 가자 외모와 매화꽃도 새로워지니 우리의 사랑 변치 않게 하리라 매 순간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고 함께한 시간 너무나 소중하네 매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득 안고 노래하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나누고 감사함을 맘속 깊이 새겨두자 나이 들어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이 순간처럼 빛나리라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손을 잡고 미래 향해 가자 외모와 매화꽃도 새로워지니 우리의 사랑 변치 않게 하리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소중하네 매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득 안고 노래하네 매 순간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고 함께한 시간 너무나 소중하네 매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득 안고 노래하네 총리의 집이 약탈당하고 많은 양의 고추가
압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제는 분노하여 온 가족을 처형했습니다. 고대 중국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봉건 왕조는 수백 명의 황제를 포함하여 고상한 이상과 자비로운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배출했습니다. 역사상 부패에 맞서 싸우고 부패한 관리들을 죽인 황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주원장주 YOANGHANG과 옹정제 YONGHANG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집권하는 동안 수십만 명의 부패한 관리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당나라 초기에는 부패 척결 노력이 매우 강했다. 관리들은 총리의 집을 샅샅이 뒤져 많은 양의 고추를 발견하자 황제는 분노하여 즉시 총리의 가족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당대종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 황제는 당나라 현종의 손자이자 안시의 난이 진압된 후 당나라의 쇠퇴를 따라잡은 첫 번째 황제였다. 이 황제 밑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6년 동안 재상을 맡았는데 한 사람이 만 명보다 못한 사람이고 그가 정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제 총리는 개인 이익을 위해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부패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관료들을 사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처자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은 궁궐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게다가 이 위안제는 돈을 물처럼 쓰고 극도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 때문에 당나라 태종은 몹시 화가 나서 마침내 대신들이 원제의 부패를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종이 사람을 보내 재상의 집을 수색하던 중 많은 금은 보물을 발견한 것 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춧가루 800씨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수십 톤에 해당합니다. 황제는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십 톤의 고추를 본 후 분노하여 즉시 위안제이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추가 왜 그렇게 저렴하고 가격도 수십 톤에 불과한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는 왜 이것 때문에 그토록 화를 냈을까요? 여기서 대중화시키자면 후추는 서부 지역에서 들어왔으며 고대에는 그 생산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도 후추는 여전히 귀한 물건이었고 심지어 임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십 톤의 고추는 적어도 수만 골드의 가치가 있다. 원제가 그렇게 많은 고추를 모은 이유는 주로 개인 취향과 매운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지의 아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제의 가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야채시장 입구로 끌려가서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16세의 총리는 자신이 결국 고추의 함정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련의 2인자가 여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처형된 사실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의 수많은 공개 정보를 보아도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66년 전 소련의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스탈린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지 114일 만에 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던 2인자 베리아가 갑자기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2인자 처형이라는 큰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베리아는 1899년에 태어난 조지아인으로 1919년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에 그는 나중에 소련 KGB 조직으로 발전한 소련 체카에 성공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베리아는 일찍부터 정부 업무에 참여하여 정보요원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1933년 베리아는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시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시의 총애를 받으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곧 시의 주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리아는 소련의 원수이자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이후 스티브는 그가 국가 안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죽은 후 베리아는 한때 시의 살인자로 간주되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죽은 후 모든 사람들은 베리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붙잡혀 재빨리 처형당했다. 후속 파일에 따르면 누구도 베리아의 자료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베리아의 죽음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실행위 재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1953년 6월 26일 소련은 회의를 열고 베리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베리아가 체포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후르시초프는 베리아가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가방에 손을 뻗어 뛰어올라 그의 손을 잡았다고 회상한 적이 있다. 베리아가 체포된 후 소련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시험팀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소련 대법원은 베리아에게 반역, 강간, 테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즉시 처형됐다. 두 번째 이론은 먼저 실행한 다음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리아의 처형에 대한 서면 또는 시각적 기록은 없습니다. 베리아에 대한 모든 정보는 1953년 12월 23일에 종료됩니다. 후르시초프와 다른 사람들은 베리아가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죽었고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재판 중에 막 교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두 번째 진술과 다소 유사하지만 이 진술은 그의 외아들 베리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핵폭탄 전문가였으며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그가 출근한 뒤 친구가 전화를 걸어 집에서 시끄러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총에 맞았고 그 재판은 단지 배우의 재판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베리아가 죽은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권력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베리아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베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후르시초프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투쟁에서 후르시초프가 이득을 보았다. 베리아가 빨리 처형된 이유는 한 여성 때문이라는 더 기이한 설도 있는데 이 여성이 미국이 파견한 스파이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베리아의 기밀 정보를 훔쳐 소련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비극적이지만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진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